조금만 기다려. 데리러 갈게. 60년 전 전쟁통에 헤어진 처남이 일주일 전 제 아내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자야, 나다. 오빠다. 하지만 제 아내는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 하나, 그 목소리만 빼고요.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박영수. 올해 73입니다. 교직 생활 50년 하고 퇴직했죠. 이제는 집에서 아내를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아내 이름은 김순자. 저보다 2살 아래 71입니다. 우리 부부 결혼한 지 올해로 50년째입니다. 반세기를 함께 산 거죠. 하지만 5년 전 아내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습니다. 열쇠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고 그러다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아내 눈엔 그냥 낯선 남자일 뿐입니다. 요즘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내 약을 챙깁니다. 치매약, 혈압약, 영양제, 7알, 아침밥을 먹이고 산책을 시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쯤 걸립니다. 오후엔 아내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봅니다.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나 누군지 알아? 그럼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렇게 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매일 그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의 모든 걸 잊어버렸지만 딱 한 가지만 집착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휴대폰이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찾습니다.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갑니다. 여보, 핸드폰 뭐 하게?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야 해. 들어야 한다고. 무얼 듣는 걸까요? 일주일 전 일입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소파에 앉아 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후로 아내가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뭐 들으세요? 아내는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목소리. 오빠.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있었다가 맞겠죠. 60년 전 1951년 1월의 일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죠.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고 유엔군은 후퇴했습니다. 아내네 가족은 함경남도 흥남에 살았습니다. 당시 아내는 11살이었고 아내 오빠는 25이었습니다. 흥남부두에서 마지막 배가 떠나던 날 아내 오빠가 어린 순자를 배에 태웠습니다. 순자야, 먼저 가 있어. 오빠는 다음 배 타고 갈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오빠는 북으로 끌려갔다는 소문만 들렸죠. 그렇게 60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평생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이산가족 찾기에 수십 번 신청했고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망 추정 처리가 됐습니다. 98세, 살아계실 리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아내가 오빠 목소리를 듣고 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발신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발신 날짜는 일주일 전.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야, 나다 오빠다 보고 싶구나. 곧 갈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든 떨리는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이게 누구 목소리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오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매로 모든 걸 잊어버린 아내가, 남편도 자식도 못 알아보는 아내가 단 하나 잊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60년 전 헤어진 오빠. 저는 다시 폰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음성 메시지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메시지가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15개, 지난 4개월 동안 같은 번호에서 온 음성 메시지가 15개나 있었습니다. 60년 전 전쟁통에 헤어진 처남이 4개월 전부터 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15개, 제 아내 휴대폰에는 음성 메시지가 15개나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번호에서, 모두 같은 목소리로, 모두 순자야로 시작하는 60년 전 헤어진 처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98세, 살아계실 리가 없는데 혹시 사기는 아닐까?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던데. 하지만 아내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치매로 모든 걸 잊어버린 아내가 이 목소리만큼은 알아본다는 겁니다. 매일 하루 종일 이것만 듣고 있다는 겁니다. 돌봄 도우미 박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집사람이 요즘 핸드폰 자주 보던가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하루 종일 폰만 찾으세요. 제가 밥 드리려고 해도, 산책 가자고 해도, 잠깐만 들어야 돼 그러시면서 폰부터 찾으세요. 한 번은 폰을 못 찾아서 우시기도 하셨어요. 오빠 그러시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그리워했구나.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저는 서재로 가서 아내의 핸드폰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음성 메시지 폴더 15개의 메시지가 날짜 순으로 정렬돼 있었습니다. 1번 4개월 전, 2번 4개월 전, 3번 3개월 전, 15번 일주일 전. 발신 번호는 모두 같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메시지부터 차례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자야, 나다. 오빤다. 60년 만이구나. 놀라지 마라. 오빠 살아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진짜 같았습니다. 나이 든 남자, 90대 후반쯤 되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 세 번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순자야, 전화는 못 받을 거 알고 있다.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 들었다. 오빠도 가슴이 아프구나.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라도 남긴다. 언젠간 내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아내가 치매 걸린 걸 압니까? 이 사람이 정말 처남이란 말입니까? 5번째 메시지, 다음 메시지. 순자야, 오빠 목소리 기억나니? 1951년 1월 4일 흥남부두에서 헤어졌지. 너 그때 11살이었어. 분홍색 손바지에 남색 저고리 입고 오빠 손 꼭 잡고 울었잖니? 오빠 가지 마. 나도 데려가 하면서 오빠가 널 배에 태우면서 말했지. 먼저 가 있어. 오빠는 다음 배 타고 갈게. 근데 다음 배가 없었어. 미안하다, 순자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1951년 1월 4일 흥남부두 분홍색 손바지. 이건 아내가 평생 해온 얘기였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50년 동안 아내는 매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1월 4일이면 흥남에서 헤어진 날이에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알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메시지를 계속 들었습니다. 7번, 8번, 9번.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10번 메시지였습니다. 순자야, 오빠가 왜 60년간 연락 못했는지 언젠간 다 말해줄게. 지금은 말하기 힘들구나. 용서해라. 오빠도 살고 싶어서 살았어. 너무 보고 싶었어. 순자야.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12번 메시지. 순자야. 오빠 이제 많이 아프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는구나. 살면서 후회가 참 많은데 제일 큰 후회가 뭔지 아니? 너 못 본 거다. 60년을 혼자 살면서 단 하루도 너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미안하다. 순자야, 오빠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목소리가 진짜든 가짜든 이 사람은 진심으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번 메시지. 일주일 전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자야, 오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하셨어. 6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순자야,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얼굴 보고 싶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 다 만나러 갈 텐데 너만 못 보고 가는 게 한이다. 순자야, 보고 싶다. 오빠가 늙어서 못난 꼴 됐지만 그래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보고 싶구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 창문 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60년 만에 나타난 처남이 진짜 살아계신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내는 이 목소리를 믿고 있다는 것. 치매로 모든 걸 잊어버린 아내가 이 목소리만은 놓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저는 일어났습니다. 처남을 찾아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평생 그리워한 오빠, 그분을 찾아드려야 합니다. 설령 이게 거짓이라 해도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신 번호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단서는 오직 하나, 15개의 음성 메시지, 그 안에 숨겨진 정보들. 저는 메시지를 다시 들으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남을 찾기 위해 저는 먼저 과거를 알아야 했습니다. 60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 지금은 북한 땅이지만 당시엔 우리 땅이었습니다. 아내네 가족은 그곳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김만석 어른은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 정씨 부인은 집안을 꾸리셨습니다. 아들이 셋, 딸이 하나, 맏아들이 철수, 당시 25살로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막내딸이 순자, 제 아내입니다. 당시 11살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남쪽이 밀렸습니다. 북한군이 순식간에 내려왔죠. 하지만 9월 인천 상륙작전 이후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했습니다. 그해 겨울 흥남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내네 가족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는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12월 중공군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함경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2월 중순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유엔군이 후퇴한답니다. 흥남항에서 배가 뜬답니다. 빨리 피난 가야 합니다. 아버지 김만석 어른이 가족을 모았습니다. 집을 버리고 남쪽으로 가야겠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여보, 이 집을, 이 땅을 다 버리고 간단 말이오? 살아야 합니다. 중공군한테 잡히면 다 죽소. 맏아들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순자만 먼저 보내세요. 저는 마을 사람들 인솔하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안 된다. 함께 가야지. 마을 청년들이 저를 믿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가면 다들 어쩌란 말입니까? 철수는 고집이 셌습니다. 효자이자 의리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허락했습니다. 그럼 빨리 뒤따라와라, 알겠지? 네, 아버지. 염려 마세요. 1951년 1월 4일 흥남 부두. 아내가 평생 잊지 못한 그날입니다. 부두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들었습니다. 다들 배를 타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나 좀 태워주시오.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만이라도. 제발. 미군들이 총을 들고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중공군의 포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어린 순자 손을 꽉 잡고 나타났습니다. 순자야, 저기 배 보이지? 응. 오빠. 순자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공포에 분홍색 손바지에 남색 저고리. 그게 순자가 입은 옷의 전부였습니다. 철수가 순자를 업었습니다. 대사
김철수 25세, 과거. 오빠가 저 배까지 데려다 줄게. 사람들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배가 보였습니다. LST라는 미군 상륙함이었습니다. 미군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거의 여자, 노인, 먼저. 철수가 순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순자야, 저 배 타야 해. 순자가 오빠 옷을 붙잡았습니다. 오빠도 같이. 오빠는 다음 배 타고 갈게. 싫어. 오빠도 같이 가. 순자가 울었습니다. 철수가 무릎을 꿇고 순자 눈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들어. 부산에 고모 계시지? 거기가 있어. 오빠가 꼭 찾아갈게. 약속해. 진짜? 대사 김철수 25세, 과거. 진짜. 나레이션 박영수. 철수가 순자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사 김철수 25세, 과거. 우리 순자 착하지?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오빠 올 때까지 잘 기다려. 대사 김순자 11세, 과거. 응. 나레이션 박영수. 철수가 순자를 들어 올려 배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미군 병사가 순자를 받아 안았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난간에 매달려 소리쳤습니다. 오빠! 오빠! 철수가 부두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야, 잘 가. 오빠도 빨리 와! 그래, 꼭 갈게. 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울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수도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철수는 다음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날 1951년 1월 4일이 흥남철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부두에 남은 사람들은 중공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철수도 그중 하나였을 겁니다. 아내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고모네 집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1953년 휴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결혼도 했습니다. 저와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오빠를 잊지 못했습니다. 매년 1월 4일이면 아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디 계실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랬던 오빠가 6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음성 메시지로. 순자야, 오빠 살아있다. 이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잔인한 거짓말입니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네, 아버지. 내가 컴퓨터 잘하지? 전화번호 추적 같은 거 알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15개의 음성 메시지, 60년 만에 나타난 외삼촌. 아들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처남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60년 전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처남. 그분이 4개월 전부터 아내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처남을 찾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가장 먼저 한 일은 간단했습니다.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3번, 4번, 10번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순자 남편 박영수입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읽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미 돌아가신 건 아닐까? 마지막 메시지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고하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IT 쪽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민수가 아내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먼저 발신 번호부터 확인해 볼게요. 민수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뭔가를 검색하고 타자를 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불폰이에요. 아버지, 가입자 정보가 없습니다. 그럼 찾을 수 없다는 거냐? 전화번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음성 파일을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음성 파일? 네. 목소리, 배경 소리,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민수는 회사 후배에게 부탁했습니다. 음향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왔습니다.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컴퓨터 화면에 그래프 같은 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외삼촌 목소리를 분석한 겁니다. 첫째, AI 합성 음성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 목소리예요. 그럼 진짜란 말이지? 일단 목소리는 진짜 사람입니다. 나이는 90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호흡이 불규칙한 걸 보니 폐질환이 있으실 가능성이 높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98세, 폐질환. 민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배경 소음을 분석했는데 재미있는 게 발견됐어요. 민수가 8번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처남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야, 여기 병원 창문으로. 그런데 배경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들리세요? 의료기기 소리예요. 그리고 희미하게 다른 소리도 들렸습니다. 9번 침대 환자분, 검사 시간입니다. 간호사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아버지. 외삼촌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민수가 다른 메시지도 들려줬습니다. 8번 메시지. 순자야, 여기 병원 창문으로 산이 참 잘 보인다. 어릴 적 우리 고향 함흥산 같구나. 11번 메시지. 아침에 종소리가 들려 절이 가까운가 보다. 스님들 예불 드리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민수가 메모를 했습니다. 산이 보이는 병원, 절 근처. 의료기기가 있는 걸 보니 입원실, 장기 입원이 가능한 곳.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요양병원입니다, 아버지. 민수가 컴퓨터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산이 보이는 요양병원 절 근처 전국에서 찾아보면 한참 후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7곳 나왔어요. 7곳? 네, 경기도 양평에 2곳, 강원도 춘천에 1곳, 충남 공주에 1곳, 경북 경주에 3곳. 민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 중 한 곳에 외삼촌이 계실 거예요. 저는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7개의 빨간 점, 그중 하나에 처남이 계신다는 겁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확인해 볼게요. 김철수 어르신 계시냐고 물어보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전화로는 안 돼. 직접 가봐야 해. 하지만 7곳이나 되는데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괜찮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50년을 교단에 서면서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데가 없다. 7곳쯤이야.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다. 저는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내 엄마 돌봐라. 내가 집 비우는 동안 내 엄마 잘 봐달라. 하지만 걱정 마라. 아빠가 꼭 찾아올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2벌, 세면도구, 약, 그리고 아내 사진 한 장. 젊었을 때 아내 사진이었습니다. 25살, 결혼하기 전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저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처남에게 보여드려야지. 순자가 이렇게 예쁘게 잘 살았다고. 걱정 말라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매일 전화 주세요. 알았다. 그리고 꼭 찾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 터미널. 첫 번째 목적지는 양평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60년을 기다린 아내, 60년을 숨어 산 처남. 이제 만나게 해드려야 합니다. 제가 그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5일이 걸렸습니다. 양평, 첫 번째 병원. 김철수 어르신, 안 계십니다. 양평, 두 번째 병원. 그런 분 없으신데요. 춘천, 환자 명단에 없습니다. 공주. 죄송합니다.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발품을 팔았습니다.
73세 노인의 다리는 쉽게 지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주 마지막 세 곳 중 두 번째 병원, 명산 요양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남산, 그리고 병원 앞 작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산사, 아침 예불 시간인지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도 따라 뛰었습니다. 여기일지도 모른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깨끗한 로비, 복도, 창문으로 남산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접수대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계신가요? 성함이요? 김철수 1926년생입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십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김철수 어르신 304호에 계세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처남입니다. 아,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떨었습니다. 정말 계시는구나. 원장이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의사였습니다. 처남분이시라고요? 아, 네. 60년 만에 찾았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김철수 어르신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를 봤는데 언제 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이라고요? 네. 빠르면 2에 3일, 길어야 일주일. 원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나실 분 계시면 빨리 모시고 오세요. 304호 문 앞에 섰습니다. 6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기다렸고 처남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남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노인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얼굴은 뼈만 남은 것처럼 야위셨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노인이 저를 보았습니다. 누구시오?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 음성 메시지에서 듣던 바로 그 목소리.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박영수. 순자 남편입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 김순자? 아, 네. 우리 순자가. 노인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남 맞으시죠? 노인이 울었습니다. 98세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순자가 살아있소? 네, 살아계십니다. 어디 있소? 서울에 계십니다.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노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원장이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음성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들었소. 매일 듣습니다. 치매가 걸려서 거의 모든 걸 잊었지만 처남 목소리만은 기억합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치매 그게 사실이었구나. 어떻게 아셨습니까? 작년에 수소문에서 알았소. 순자가 서울 산다는 것. 치매 걸렸다는 것. 노인이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처남 60년간 어떻게? 노인이 천장을 보았습니다. 말하면 기호. 60년은 말하면 기호. 저는 기다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흥남에서 순자 보내던 날 다음 배는 오지 않았소. 중공군이 들이닥쳤소. 나를 붙잡아 갔소. 총을 줬소. 인민군 하라고, 안 하면 죽인다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소. 순자 다시 만나고 싶었소. 그래서 총을 들었소. 3년을 끌려다녔소. 전쟁터를 떠돌았소. 1953년 휴전 직전에 겨우 탈출했소. 남쪽으로 내려왔소.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소. 내가 인민군이었다는 걸. 말하면 빨갱이라고, 간첩이라고 그렇게 몰릴 게 뻔했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빨갱이 누명 쓰면 온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소. 신분을 숨겼소. 강원도 깊은 산골에 들어가 혼자 살았소. 50년을 가족도 못 만들었소. 친구도 못 사귀었소. 누구한테도 내 과거를 말할 수 없었소. 순자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소. 내가 나타나면 순자네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노인이 흐느꼈습니다. 50년을 혼자 살았소. 산에서 나무하고 밭 일하고 그렇게 살았소. 10년 전 정부에서 특별 사면이 났소. 월남 인민군 출신들 다 용서해 준다고. 그때서야 세상 밖으로 나왔소. 순자를 찾기 시작했소. 수소문하고 알아보고 작년에야 알았소. 서울에 산다고, 치매 걸렸다고. 그리고 나는 암 판정 받았소. 노인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60년 기다렸는데 이제 만나려니 둘 다 병들었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남, 순자, 좀 데려와 주시오.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순자 얼굴 보고 싶소. 그 순간 복도에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검사 시간이. 노인이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모셔와야 합니다. 60년을 기다린 두 사람, 이제라도 만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찾았다. 정말 찾았다. 60년 만에 98세 처남을 찾았습니다. 이제 아내를 모셔와야 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돌아보니 원장이었습니다. 네, 원장님. 원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과 대화 나누셨죠? 아, 네. 그럼 아시겠지만 김철수 어르신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를 봤는데 며칠, 아니 언제 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이라고요? 네, 빠르면 2에 3일, 길어야 일주일. 원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나실 분 계시면 빨리 모시고 오세요.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찾으셨어요? 그래. 찾았다. 정말요? 외삼촌이 정말 계세요? 경주에 계신다. 지금 당장. 엄마 모시고 내려와라. 네, 바로 출발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울에서 경주까지 4시간. 내일 오전이면 도착할 겁니다. 내일이면 60년 만에 만나시는구나. 병원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처남을 알아볼까? 치매 걸린 지 5년. 이제 아내는 저도 가끔 못 알아봅니다. 자식들 이름도 헷갈려 합니다. 60년 전 얼굴. 25살 젊은 오빠를 기억할까요? 지금은 98세 노인인데 다시 304호. 처남이 창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처남, 오셨소. 오늘 순자 옵니다. 그 말에 처남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아, 네. 지금 서울에서 출발했습니다. 처남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처남, 순자를 돌려보내시오. 무슨 말씀을?
처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못 만나겠소. 왜요?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못 만나겠소. 처남이 창밖을 봤습니다. 영수 씨, 순자가 날 알아볼까요? 60년 만이요. 그것도 치매 걸렸다는데 처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순자가 날 못 알아보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60년을 기다렸는데 누구세요? 하고 물으면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소. 처남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소. 그냥 음성 메시지로 남는 게 순자 기억 속 25살 오빠로 남는 게 낫지 않겠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남, 저도 무섭습니다. 뭐가요? 아내가 저를 못 알아볼 때요. 저는 처남을 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밥 먹고, 매일 얘기하고, 매일 같은 이불 덮고 잤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저를 못 알아봅니다. 처음엔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여보가 뭐였더라 그러더군요. 그 다음엔 얼굴을 못 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지난달엔 저리 가요. 무서워요 했습니다. 50년 함께 산 남편한테요. 복이 메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너졌습니다. 아, 이제 나도 잊히는구나. 우리 50년이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남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처남, 아내가 저를 못 알아봐도 저는 압니다. 아내가 절 사랑했다는 걸, 50년간 함께했다는 걸. 그건 기억이 지워도 안 사라집니다. 저는 처남 손을 잡았습니다. 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자가 처남을 못 알아봐도 60년간 그리워한 건 사실입니다. 매일 오빠, 오빠 부른 건 사실입니다. 치매 걸려서 다 잊어도 처남 목소리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처남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만약 순자가 날 못 알아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처남 목소리는 압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순자가 처남 메시지 매일 듣는다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처남이 말을 하시면 순자가 알아들을 겁니다. 얼굴은 몰라도 목소리는 압니다. 처남이 휴대폰을 봤습니다. 거기엔 처남 음성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호흡이. 처남이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어르신,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조정하고 주사를 놓았습니다. 저는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1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내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빨리 오시게 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어디쯤이니? 대구 지나고 있어요. 1시간 후면 도착합니다. 빨리 와. 빨리. 네,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만 버텨주십시오. 다시 304호로 들어갔습니다. 처남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처남 옆에 앉았습니다. 처남이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처남, 그냥 계세요. 하지만 처남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 씨, 아, 네. 순자. 오면 아, 네. 내가 목소리로 먼저 부를 테니 그때 순자 반응 좀 봐주시오. 아, 네. 만약 순자가 날 못 알아보면 처남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돌아가라 하시오. 견딜 자신이 없소. 저는 처남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남이 다시 마스크를 썼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남산이 보였습니다. 순자, 빨리 와요.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휠체어에 앉은 아내. 여보, 저는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못 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익숙한 반응이었습니다. 나요, 여보. 영수. 영수.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수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304호 문 앞.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안에 특별한 분이 계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누구? 엄마 오빠. 순간 아내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빠. 네, 철수 오빠. 아내가 문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방, 창밖으로 남산, 그리고 침대에 누운 노인, 처남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휠체어를 밀어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처남을 봤습니다. 아내는 처남을 봤습니다. 처남은 아내를 봤습니다. 60년 만에 재회. 하지만 아내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처남 얼굴이 굳었습니다. 못 알아보는구나.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처남이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간호사가 말리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처남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 순자야, 그 순간 아내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야, 나다. 오빠다. 아내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1월 4일 흥남부두에서 헤어졌지. 아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분홍색 손바지 입고 오빠 손 꼭 잡고 있었잖니?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아내가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오빠. 처남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빠다. 철수, 오빠다. 오빠. 아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아내가 비틀거리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처남이 팔을 벌렸습니다. 아내가 처남 품에 안겼습니다. 60년 만에 포옹. 둘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간호사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어디 갔었어? 미안해, 순자야. 오빠가 미안해. 배 타라고 해놓고 왜 안 왔어? 아내는 11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60년 전 흥남부두의 그 소녀. 기다렸는데 오빠 안 와서 나 혼자 무서웠어. 처남이 아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오빠가 정말 미안해. 오빠 많이 늙었네. 아내가 처남 얼굴을 만졌습니다. 오빠 이제 늙었어. 98살이야. 98살? 아내가 웃었습니다. 우와, 많이 늙었다. 순자는 안 늙었네. 우리 순자. 여전히 예쁘다. 정말? 그럼 11살 때 그대로야.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11살 소녀처럼. 아내가 처남 손을 잡았습니다. 꽉. 오빠, 이번엔 손 놓지 마. 남부두에서 오빠 손 놓쳤잖아. 배 타면서 손 놓쳤잖아. 그래서 헤어진 거잖아. 아내가 처남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마. 약속해. 처남이 흐느꼈습니다. 안 놓을게. 오빠가 꼭 잡고 있을게. 진짜 약속? 진짜. 약속.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빠, 엄마는? 처남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 가셨어. 아빠도?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만 못 봤네. 아니야.
엄마, 아빠가 순자 보고 싶어 하셨어. 나중에 순자도 가면 그때 만나면 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저를 봤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남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남편이야. 남편, 응, 순자 결혼했잖아. 저분하고.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낯선 사람 보듯. 그래요? 응, 아주 좋은 분이야. 순자 50년 동안 잘 돌봐주셨어.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잘 돌봐주셔서.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처남이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순자야, 저기 봐. 뭐? 산 보여? 아내가 창밖을 봤습니다. 예쁘다. 우리 고향 산 같지? 고향, 아내가 멍하니 산을 봤습니다. 함흥, 우리 집. 그래, 함흥. 오빠, 우리 집 가자. 집 가서 엄마한테 혼나자. 왜 늦게 왔냐고. 엄마가 혼낼 거야. 처남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하품을 했습니다. 오빠, 나 졸려. 그래, 그럼 좀 자. 근데 자면 오빠 또 없어질 것 같아. 안 그래, 여기 있어. 손 잡고 있잖아. 아내가 처남 손을 확인했습니다. 놓지 마. 안 놓아. 진짜 약속? 진짜. 약속. 아내가 침대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처남이 아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처남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오빠, 응,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아내가 잠들었습니다. 처남 손을 꽉 잡은 채 1시간 처남과 아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고 처남은 아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60년 만에 만난 두 사람. 이제야 함께 있는 두 사람.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처남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잊었습니다. 처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남은 아내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야. 오빠. 오빠,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9시면 민수가 휠체어에 아내를 태워 304호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처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남도 조금씩 깨어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처남을 알아봤고 때로는 못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손은 항상 잡고 있었으니까요. 처남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첫날엔 1시간씩 깨어 있었지만 둘째 날엔 30분, 셋째 날엔 10분,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셋째 날 오후, 아내가 먼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처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남이 눈을 떴습니다. 영수 씨, 네. 처남, 고맙소. 무슨 말씀을? 처남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순자를 만나게 해줘서 고맙소.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곧 갈 것 같소. 처남, 괜찮소. 이제 편히 갈 수 있소. 순자 얼굴 봤으니까. 처남이 천장을 봤습니다. 영수 씨, 네. 부탁이 하나 있소. 말씀하세요. 순자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고 싶소. 처남이 저를 봤습니다. 녹음 해줄 수 있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남이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처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오빠다. 60년 만에 만나서 3일밖에 함께 못 있었구나. 미안하다. 오빠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이제야 찾았구나. 미안하다. 순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야. 오빠 이제 엄마 아버지 만나러 간다. 거기 가면 엄마한테 말할 거야. 순자 잘 크고 있습니다. 예쁜 남편 만나서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할 거야. 처남이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물을 드렸습니다. 처남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야. 오빠가 못해준 거 정말 많구나. 어릴 때 엿 사준다고 해놓고 못 사준 것, 중학교 입학하면 새 운동화 사준다고 해놓고 못 사준 것, 시집 갈 때 꽃다발 들고 가겠다고 해놓고 못 간 것, 다 미안하다. 나중에 다음 생에서는 오빠가 꼭 다 해줄게. 약속한다. 순자야. 그래도 오빠는 이 3일이 평생에서 제일 행복했어. 60년을 기다렸는데 내 얼굴 보고 내 손 잡고 내 목소리 듣고 오빠 이제 아무 한이 없다. 고맙다. 순자야. 오빠를 잊지 않아줘서 60년 동안 오빠를 기억해줘서 정말 정말 고맙다. 순자야. 남은 인생 행복해라. 아프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라. 오빠는 먼저 가서 좋은 곳 만들어 놓을게. 나중에, 한참 나중에 순자도 오면 그때는 절대 손 안 놓을게. 약속한다. 사랑한다. 순자야. 우리 귀여운 막내 동생. 오빠가 정말 사랑한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녕. 녹음이 끝났습니다. 처남이 다시 마스크를 썼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남, 잘 담겼습니다. 처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순자에게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남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 네. 순자, 잘 부탁하오. 네. 좋은 사람이오. 영수 씨는 처남이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가 보고 많았소. 밤 11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304호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처남은 산소호흡기를 하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이 약했습니다. 저는 처남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처남, 저 왔습니다. 처남이 눈을 떴습니다. 힘겹게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 처남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의료기기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일직선. 의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2024년 5월 3일 오전 12시 23분 사망 확인합니다. 간호사들이 묵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처남. 순자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연고자가 없어 저희 가족이 상주가 됐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빈소에 처남 사진을 모셨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98세, 한 세기를 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를 빈소로 모셨습니다. 여보, 처남이 돌아가셨소. 아내가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누구? 철수 오빠요?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순자야. 오빠다. 아내가 귀 기울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60년 만에 만나서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한다. 순자야.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기억은 못해도 가슴은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아내가 영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이틀 후 발인 참석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 병원 관계자 몇 분, 이상가족회에서 오신 분들, 관이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처남, 이제 편히 쉬십시오. 60년 고생 끝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아내 약을 챙기고 밥을 먹이고 산책을 시키고,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더 자주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매일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처음 15개, 그리고 마지막 1개, 총 16개의 음성 메시지. 순자야. 오빠다. 아내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어떤 사연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메시지를 듣다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네, 이거 누구 목소리예요? 아내 오빠 목소리요. 아내가 휴대폰을 받습니다. 오빠가 이런 거 보냈어요? 네, 오빠, 어디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멀리 여행 가셨어요. 언제 와요? 한참 후에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다려야겠네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내 치매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말도 점점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메시지만은 여전히 들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들이면 재생 버튼을 누를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 중입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는 병상에 누워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당신 20살이었지?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 이어폰을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남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야. 오빠다. 아내의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보고 싶구나.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랑한다. 순자야.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녕. 마지막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1세, 저와 50년을 함께한 사람, 처남을 60년 기다린 사람. 이제 두 사람이 만났을 겁니다. 처남과 아내 합장을 했습니다. 납골당에 나란히 모셨습니다. 김철수, 김순자, 오빠와 동생, 60년 헤어져 있다가 이제 영원히 함께입니다. 저는 가끔 납골당을 찾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갑니다. 10살 난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할머니 계신데요? 그래, 옆에는 누구예요? 할머니 오빠시다. 오빠도 여기 계세요? 그래, 60년 만에 만나서 이제 같이 계신다. 손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60년이요? 그래, 저는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전쟁 이야기, 흥남부두 이야기, 60년 기다림 이야기, 그리고 음성 메시지 이야기.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메시지 아직 있어요? 그럼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16개의 음성 메시지.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할 거다. 왜요? 이게
사랑의 증거거든. 손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목소리도 녹음할래요? 응. 나중에 할아버지 안 계시면 나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녹음하자. 손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 준호야.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살면서 배운 게 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목소리는 남는다는 거. 그리고 그 목소리 속에 사랑이 담긴다는 거. 할머니 오빠가 그랬고 할머니가 그랬어. 준호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말로 표현해야. 사랑한다. 보고 싶다. 고맙다. 그 말들을 꼭 해라. 나중은 늦을 수 있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해야. 할아버지가 준호 많이 사랑한다. 잊지 마라. 효과음 녹음 종료. 녹음이 끝났습니다.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손자가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오늘 엄마한테 전화할래요? 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부모님, 배우자, 자녀, 그분들께 오늘 한마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단 3글자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분들 목소리를 녹음해 보세요. 엄마,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아빠, 한마디만 해주세요. 부끄러우시다고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 목소리가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처남의 16개 메시지가 아내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람은 떠나지만 목소리는 남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60년이 지나도 한 세기가 지나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 휴대폰을 드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여보세요, 엄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사랑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중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박영수, 75세. 아내를 떠나보낸 지 1년. 저는 오늘도 삽니다. 아내 목소리를 들으며 처남 이야기를 기억하며 손주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